네, 응땡님이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특히 정강후약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오랜만에 26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지만은 원래 국내 증시 시장의 별명은 박스피였습니다. 네, 지리하게 2000에서 24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거의 10년 정도 이어졌었는데 최근 뭐 코로나 이슈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박스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들 시가총액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가총액의 규모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의 역할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전 시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견고하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시장에 점유율을 50% 이상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의 점유율이 40% 넘는 기업이 삼성전자 딱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들의 대부분의 매출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대기업들의 하청 업체들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기업들의 순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테마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개별적인 호재로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낙수 효과를 보여야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에너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마와 모멘텀 중심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시장을 좀 보는 종목을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모멘텀과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와 재료가 있는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실적이 든든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모멘텀과 그 실적을 가진 주식이 대기업들밖에 없고 네, 그 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실적들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왜냐? 대기업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흔들리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미 한국 증시는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미국은 12%, 한국은 1.9%로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꼴찌고 그 대신에 변동성이 최고예요. 네, 변동성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없다 보니까 실적은 대형주가 오로지 맡아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위권 종목들은 전부 테마주를 엮여버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우량주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량주들이 많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이 한국의 업종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이 10년 동안의 흐름이거든요. 2004년이지만 한 20년 정도의 흐름인데 증시가 가장 많이 올랐던 이 코로나 기간 때를 조금 제외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좀 다른 세상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빼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죠. 시장 이렇게 본다면은 자,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크게 좀 시장에 탄력이 나왔던 구간대가 결국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9년, 10년, 뭐 12년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이 나는데 그때가 지금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굉장히 잘 나왔을 때예요. 9, 10, 11 무역 수지가 굉장히 잘 나왔을 때 그리고 15, 16, 17 이때 주가의 탄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무역 수지가 잘 된다는 거는 수출이 활발하게 됐다는 거고 수출이 활발하게 되면은 대형주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수출 주도의 국가니까. 그래서 무역 수지에 따라서 원래는 주가가 움직였던 나라다. 수출 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무역 수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수가 오르는 거는 정말 특이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증권사들이 우리 상반기에 지수를 예측하지 못했고요. 자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나라의 수출 그 상위 업종이에요. 지금 2021년부터는 좀 너무 옛날 구간이니까 한 2012년부터 보겠습니다. 자 2012년부터 이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업종들의 특징이 뭔가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네, 전부 다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야지 팔리는 물품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지수라든가 업종의 장기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잘 파는 종목들이 잘 가야 돼요. 우리가 잘 파는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낙수 효과로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를 올려야 되는데, 최근 주식 종목들이 조금 다르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낙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식 대형주들은 모멘텀과 실적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다른 종목들을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세 상승작이 나오는 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업종들이 굉장히 다 같이 올라갑니다. 대형주 올라가고 그 위에 중소형주 올라가고 거기 테마주들이 활성화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지 않죠. 네, 지금 특이한 시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냐? 대형주들이 실적과 모멘텀을 동시에 자 끌어올려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거기 낙수 효과로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들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왜?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 경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여기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대형주만 가고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량주들, 중견기업 종목들은 잘 안 가잖아요, 최근에. 낙수 효과들이 굉장히 없다는 겁니다. 1차 밴드 업종, 2차 밴드 업종들이 안 가요. 그 업종들이 실적으로 가나요, 지금? 다 테마로 가죠. 뭐, 2차전지 했다, 반도체 뭐 투자 확대한다, 테마로 가니까, 와, 올라버렸다가, 주가를 유지시키려면 모멘텀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 받쳐줄 수 있는 실적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가가 꼬그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강보약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주식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받쳐주고 거기에 하청업체들, 밴드업체들이 거기에 낙수 효과로 실적이 커지고 주가도 같이 오르겠죠. 모멘텀에 따라서 그 밑에 또 다른 테마가 올라가는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대형주들만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이 날려버린 다음에 밑에 낙수 효과가 없어요. 삼성전자, SK에서 돈을 못 버는데 밑에 업종들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돈을 버나요?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총 높은 기업 중에 외국계랑 직접 계약해가지고 돈 버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수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대기업을 통해서 수출이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요약드리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뭐 디스플레이, OLED 이런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경기가 좋아야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야 된다. 근데 지금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시장이 좋았던 지수가 오르고 같이 중소형 기업들이 같이 올랐을 때들은 무역 수지가 크게 확장됐을 때다. 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15년부터 17년까지 그 확장됐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은 굉장히 논의 시장이다. 2023년은 실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수급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밑에 중소형주들이 따라갈 수 없다. 모멘텀으로밖에 못 가니까 모멘텀으로 올랐던 주식들이 실적을 확인하고는 떨어져 버린다. 정강후약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더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장전 시장에다가 뭐 마감 시장에 주관해서 말하기에는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야매 주식을 하지만 야매지만 대부분의 저도 실적 기반의 매매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장기적인 우상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이니까 좀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에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개 기업이 없어요. 지금 100대 기업이. 자, 그 정도로 지금 자유시장을 형성하려면은 결국 기업이 커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기업 우선주의. 기업이 결국 그 나라의 간판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키워야 된다. 지금은 기업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낙수 효과도 많이 없고 이런 것들이 지표로 다 여러분들 물론 지표가 정답은 아닙니다. 많이 틀리기도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이 같이 올랐던 그 시절에는 전체적인 지수가 같이 오르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은
중소형 밑에 업종들은 테마주로밖에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변동성이 높은 이유 자체가 그거란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뭐 코리안 디스카운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작년 정권 5년 동안 북한이랑 코리안 디스카운트 없애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 안 없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힘이 없는 겁니다. 시장을 주도할 종목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좀 많이 키워야겠죠. 네, 시장을 좀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높고 변동성은 높은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중소기업들이 낙수율을 받지 못하고 낙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테마주로밖에 올리지 못하고 테마주로 올라간 주식은 결국 테마가 소멸하면 시장의 가치평가는 실적으로 봤는데 그 실적이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각 후양 시장은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실적 기반의 매매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리스크들은 계속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정답구약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영상을 남겨드렸고 이렇게 많은 질문 주시면은 저는 또 제 생각 정답은 아니지만은 계속적으로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